네, 티어메이커 시간입니다. 그 어느 포지션보다 또 쟁쟁한 경쟁이 예상되는 포지션. 네, 윙포워드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축구 잘하는 선수들이 아주 유난히 또 많은 포지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요즘은 또 윙포워드, 윙 미드필더들도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세분화돼가지고 정말 축구 잘하는 선수들이 여기 많이 몰려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S, A 더블 플러스 A 싱글 플러스 A, A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네. 이거는 사실은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티어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고트가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네. 오페라 관람을 할 때도 오페라에도 S석, A석, B석, C석 있죠. 있잖아요. 네. 근데 S석 위에는 통상 R석이 있어요. 로얄. 그리고 아마 요즘은 대체로 R 위에 VIP를 또 두기도 하고 VIP 위에 VVIP를 두기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S가 보통 이제 수피리어 석이거든요. 네. 수피리어 위에 이제 로얄이 있고, 이제 A부터는 이제 A 그레이드, B 그레이드, C 그레이드 이제 이런 건데, 오늘은 S 위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된다. 하나 있어야 된다. 저는 H. 하겠습니다. H. 뜻은 그러면 뭔가요? Heaven. Heaven. Heaven이, 예. 천국. H석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H석에 들어갈 선수는 한 명인가요? 한 명이죠. 네. 그러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H석의 리오넬 메시 선수는 네. 그러니까 안 나타나도 돼요. 그렇죠. 여기 안 나타나도 되고 헤븐에 있다. 헤븐에 있다. 헤븐. 네. 네. 우리가 따로 여기 두진 말고 H 여기 그래픽으로 하면 표현이 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네. 전에 이제 항상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명단. 명단을 네. 제가 어떻게 고치느냐. 근데 저도 제 임의로 좀 추가하고 싶은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하세요. 여쭤보고 싶은 선수 3명 있는데 손흥민, 마레즈, 그리고 현역익 선수가 어려서 여기 보통 안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이 선수 왠지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음바페. 자, 네. 대답하겠습니다. 음바페는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기준에 비추어 보면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 뭐 밀리탕 선수랄지 어린 센터백이 또 있었는데 후벤 디아스. 그렇죠. 네. 트래블의 주역 잊어버릴 뻔했어요. 그쵸. 그런데 후벤 디아스 선수, 밀리탕 선수를 저 친구들은 여기 형들에 비하면 정말 지금 90년대 막 심지어 데뷔를 80년대부터 한 선수들도 나오는데 너무 어리다. 네. 그래서 저 어린 분들은 이제 다음 기회에 하고 빠지는 걸로 하자. 음바페 선수가 지금 아무리 정말 역대급 실력을 뽐내고 있고 이미 뭐 월드컵에서의 실적이랄지 뭐 챔피언스 리그의 각종 기록이랄지 대단한 건 사실이지만 음바페는 어리다. 빼자. 네. 그래서 그를 빼는 게 좋고. 손흥민. 네, 손흥민. 자, 이 손흥민 선수를 오늘 안 넣겠습니다. 안 넣겠다. 네. 손흥민 선수에게 이제 이런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아직도 어리다. 앞으로 10년은 더 잘할 수 있다. 아직도 커리어 쌓을 수 있다. 그럼요. 손흥민 선수 물론 득점왕도 하고 정말 아시아 축구 선수로서 기념비적인 빛나는 업적을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자기 기록을 자기가 이제 계속 경신해가고 있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앞으로도 잘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가도 된다. 이해가 되네요. 만약에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를 우승을 시킨다면 그건 또 대륙컵이잖아요.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굉장히 앞으로도 잘할 커리어가 더 길 것이므로 어린 선수나 마찬가지다. 어린 선수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좀 더 보고 어린 선수나 마찬가지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사실 케인 선수는 그냥 했고 그리고 바란 선수까지도 그냥 봐줘서 그냥 했잖아요. 사실은 좀 빼고 싶었는데 바란 선수도. 그런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는 물리적인 뭐 생년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그들보다 더 어린 선수로 저는 간주한다. 그래서 음바페와 더불어 손흥민도 빠진다. 마지막에 누구였죠? 마지막에 마레즈입니다. 넣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딱 보니까 여기 일단 스털링 선수가 있잖아요. 라임 스털링 선수가 있어서 스털링 선수 짝꿍으로는 마레즈 선수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맨시티의 좌우나이였던 시절도 있으니까. 그리고 메르턴스를 넣으셨어요. 드리스 메르턴스 선수는 사실은 윙보다는 오히려 센터에서 더 터진 선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짜 9번 자리에서도 많이 그렇죠. 굉장히 잘했죠. 시즌 30골 이상을 터뜨리는 그런 괴력이었으니까 그렇죠. 거기다 연계 플레이도 잘하고. 그런데 어쨌든 메르턴스가 들어가는데 로렌초 인시네가 안 들어간다. 좀 이상하다. 스털링이 있으면 마레즈도 있는 게 오를 것 같고. 그리고 메르턴스 선수는 좀 전에 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윙으로 터진 거보다는 사실 센터에서 터진 게 더 괄목할 만한데 오히려 윙에서 그 당시에 뛰고 있었던 인시네 선수가 안 들어가면 조금 이상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긱스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옛날 얘기 잠깐 또 이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2002 한일 월드컵 하기 전에 KBS 한국 방송에서 비바 월드컵이라는 프로그램 코너를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그 당시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거를 그때 KBS가 다뤘어요. 뭐냐면 선수 대 선수, 스타 대 스타. 거기 예를 들어 베컴 대 피구가 나왔던 기억이 있고요. 지단 대 토티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와, 그 당시에 티어메이커네요. 네, 제가 다 기억하진 못합니다만 그 정말 월드컵 뭐 본선 진출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시에 세계적인 스타들에서 비슷한 포지션의 선수들을 놓고 그렇게 누구 대 누구 이렇게 경합을 붙였어요. 네. 그 당시 우리 뭐 해외 축구 중계가 되고는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대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제 생각에는 지상파에서 그런 식으로 했던 거는 거의 KBS가 그때 처음 아니냐. 그쵸. 2002 한일 월드컵 이전에. 그런데 거기서 긱스 대 마크 오버마스가 있습니다. 당시의 축구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긱스 하면은 우리는 요즘 뭐 긱스 하면 베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긱스의 상대는 오버마스. 그런 얘기들을 당시 아주 소규모의 당시 해외 축구 매니아들은 되게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긱스가 있으니까 오버마스를 넣겠습니다. 오버마스까지. 오버마스 선수는 당연히 2000년대 이후에 뛴 선수기 때문에 그럼요. 물론 이제 고점은 아니에요. 좀 꺾이긴 했지만. 이제 잦은 부상이 있으면서 이제 바르셀로나 시절부터 오히려 좀 꺾이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 또 아스날 팬으로서 오버마스 선수 괜히 그 바르셀로나 가겠다고 우겨서 갔거든요, 사실은. 그때. 거기에 이제 같이 묶여서 간 선수가 엠마누엘 뿌띠 선수예요. 근데 뿌띠 선수는 바르셀로나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스날에 있고 싶어 했는데 오버마스 선수는 아스날로부터 이제 커리어의 스텝업을 위해서 바르셀로나에 가고 싶어 했고 바르셀로나가 당시에 또 오렌지 군단이었거든요. 네덜란드 선수들이 많았죠. 사실상 이제 과도하게 이제 오렌지 군단이었는데 또 거기 이제 네덜란드 대표팀 동료들과 또 같이 뛰고 싶은 것도 있었는지 하여튼 그래서 오버마스 선수는 갔는데 이 두 선수가 다 사실 바르셀로나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뿌띠 선수는 제 위치에서 뛰지 못하고 센터백 시키고 그랬었고 오버마스 선수는 나올 때는 괜찮기는 하지만 부상이 잦아지면서 그 특유의 드리블 스피드가 죽으면서 사실은 자신의 최절정기로부터는 조금 내려오는 그런 거를 스페인 무대에서 겪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 오버마스 선수가 뭐 그렇다 치더라도 21세기에도 걸쳐 있기 때문에 오버마스를 저는 긱스의 짝꿍으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딱 3명. 긱스가 있어서 오버마스, 스털링이 있어서 마레즈, 메르턴스가 있어서 인시네. 딱 23명으로 하겠습니다. 깔끔합니다. 이 선수들끼리도 지금 경쟁이 좀 쟁쟁한데 이 23명 중에 메시를 제외한 22명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A-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네, A-에 들어갈 선수들을 한번 쭉 불러드릴까요? 네. 로렌초 인시니에, 라임 스털링, 네. 리아드 마레즈. 네, 스털링 선수가 간발의 이겼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또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또 그 북아프리카 또 알제리 팬분들이 저를 싫어하실 수도 있고 한데 알제리 팬분들 활동량이 많거든요. 스털링 선수, 마레스 선수 물론 이제 마레스 선수는 위대한 업적이 또 있죠. 레스터에서 물론 이제 마레스 선수가 혼자 했다기보다는 뭐 바디 선수를 비롯한 그렇죠. 당시 레스터의 영웅들과 함께한 업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마레스 선수의 그 레스터에서의 우승은 기념비적인 거는 틀림없어요. 그때 또 PFA 올해의 선수상의 수상자이기도 했고. 그럼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냥 뭐 백지 반의 반장이라도 제가 스털링 선수를 앞에 놓은 이유는 개인이 아주 날 것으로 가진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스털링 선수가 백지 반의 반장이라도 조금 위 아닌가. 날 것으로 가진 재능. 뭔가 신체 능력으로 봤을 때. 날 것으로 가진 재능은 저는 스털링 선수가 조금 위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스털링 선수에게도 제가 경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첼시에 와서 하는 것처럼 하면 떨어질 수 있겠네요. 떨어집니다. 100%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아시다시피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터트린 선수 아닙니까? 그쵸. 물론 리버풀에서도 그 재능은 폭발적으로 보여지긴 했었죠. 그 느낌과 맨시티 느낌은 완전히 다르죠. 또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맨시티에서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스털링 선수에게 특별히 주문한 것들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스털링 선수의 단점이 상당 부분 이제 가려지면서 오히려 장점만 더 쭉쭉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보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과르디올라와 헤어지고 나니까 저게 본 실력이었던 게 맞아?
라는 게 약간 물음표가 걸릴 정도로 저거 과르디올라 빨 아니야? 그럴 정도로 지금 첼시에서는 지금 지난 시즌을 잘 못 보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계속되면 그게 좀 전에 제가 좀 약간 조크성으로 했지만 그게 자기 실력 아닌 것처럼 자꾸 이제 돼가지고 결국에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털링 선수에게는 이제 다가올 시즌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과르디올라의 품을 벗어나고 다른 전술 체계 하에서도 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인시네, 스털링, 마레즈 이렇게 났고요. 그 다음이 페드로 로드리게스 선수. 페드로 로드리게스. 페드로 선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축구 굉장히 깔끔하게 하는 선수거든요. 효율적인 공간 항상 잘 찾아내고 그렇죠. 주변 동료들과의 주고받는 연계 굉장히 좋고 그러면서 또 양발 슈팅이 아주 깔끔해서 양발로 막 반대편 구석으로 차고 그러는 게 막 꽂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이 아주 좋죠. 득점 생산력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뭔가 여기서 그 위대한 윙어를 논할 때는 개인적 파괴력 같은 부분은 페드로 선수는 조금 약하지 않나 싶은 건 있어요. 물론 페드로 선수도 막 요리조리 뭐 제치고 이런 걸 못하는 건 아닌데 페드로 선수는 뭔가 위대한 윙어 대열에서 비교되기에는 개별적인 파괴력이랄지 그런 인상은 좀 약하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페드로보다 이 자리에는 더 화려하게 뛰는 선수들이 많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더 특별한 장점을 갖고 있는 선수들 천지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데 페드로 선수는 물론 아주 좋은 선수이기는 해요. 제가 감독이면 여기 다른 많은 위대한 선수들이 있으니까 주전은 아니더라도 스쿼드에는 갖고 싶은 선수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조합을 더 빛내게 만들어줄 수 있는. 페드로 선수가 빛나게. 중간에 딱 하나 들어갔을 때 정말 이른바 티키타카가 더 잘 될 수가 있고 또 골 뽑아내는 솜씨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좋은 선수인 건 맞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약간 뒤고 마지막 골찌가 메르턴스입니다. 메르턴스. 근데 여기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티어 메이커는 제 말을 안 들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다 참고죠. 비판도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과 느낌으로 다시 만들어 보시면 이제 재밌을 것 같으니까 아마 또 이스타 TV에서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코너를 저는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만약에 모르는 선수가 있다면 그때 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근거를 토대로 그 선수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자신이 뭐 예를 들어 축구 보기 이전 선수라 그러면 또 찾아보는 또 재미도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워낙에 요즘은 찾아볼 자료 영상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풀타임을 보는 것과 잠깐 그 10분짜리 하이라이트를 보는 거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찾아보는 것보다는 훨씬 좋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옛날 선수들을 좀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 메르턴스 선수는 말씀 처음에 이제 얘기 나왔던 대로 정말 위력이 있었던 시즌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뭐 스털링, 페드로, 뭐 마레스 이런 선수들을 능가하는 시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능가하는 시즌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어쨌든 측면 선수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윙어로서의 어떤 그 위력은 제 생각에는 여기서 논할 때는 메르턴스가 조금 떨어지는 편 아니냐. 그래서 인시네보다도 낮은 순위로. 근데 다만 선수 자체만 봤을 때는 메르턴스 선수를 앞에 있는 선수들보다 조금 위로 올려도 저는 전혀 불만이 없어요. 그 중앙 공격수까지 포함을 했을 때는 그렇게 총합 공격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메르턴스 선수가 사실 중앙 공격수 했을 때만큼의 얻어낸 내용과 실적을 다른 위에 있는 선수들이 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21세기 공격진들 관련해서 기사나 어떤 통계들을 찾아볼 때 메르턴스가 스탯이 워낙에 좋아서 누적된 스탯으로는 거의 상위권에 좀 위치하는 선수거든요. 아니 그리고 메르턴스 선수 정도면 하이라이트만 찾아보더라도 연계 같은 거에 있어서는 물론 페드로 같은 선수 보다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 여러 가지 뭐 어시스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스킬들도 하이라이트만 보시면은 메르턴스 선수도 꽤 괜찮을 거예요. 깔끔한 선수. 꽤 괜찮을 거라서 아주 뭐 대단한 선수였던 건 맞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일단은 조금 뒤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A-를 마치겠습니다. A-는 인시니에, 스털링, 마레즈, 페드로, 메르턴스입니다. 이렇게 세 명이 있고요. 다음은 이제 A로 가겠습니다. A의 맨 앞에는 로베르 피레스 선수입니다. 로베르 피레스. 아스날에서도 또 전성기를 구가했던 선수죠. 그렇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긱스 얘기하면서 그 짝꿍 같은 오버마스를 끼워줘야 되겠다. 그런데 오버마스 선수가 아스날을 떠나서 바르셀로나로 갔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아스날이 오버마스를 바르셀로나에 내주면서 그 대체자로 데려온 선수가 로베르 피레스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성기를 아스날은 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사커라인에서 이제 필진 활동하고 또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오버마스 선수는 90년대 슈퍼스타거든요. 이 선수가 특히 그 아약스의 이른바 골든 제너레이션의 일원으로서 정말 90년대 초중반부터 많은 걸 보여줬던 윙어이기 때문에 오버마스 떠나고 피레스라는 선수가 온다 그랬을 때 이 아스날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그때 물어봤던 뭐 동료 후배들도 있고 뭐 그런데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피레스가 오버마스보다 나쁜 선수가 아닐 거다. 스타일이 조금 다르지만 피레스 선수는 아시다시피 약간 측면에서의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스타일의 윙어의 모습을 2000년대 초반부터 보여준 선수죠. 피레스 선수 그 플레이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야와 깔끔한 기본기를 가지고서 주변 동료들에게 좋은 상황을 많이 만들어주는 유형의 윙 자원이었어요. 다재다능함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오버마스 선수가 조금 더 폭발적이고 직선적이면서 뒷공간 돌파 내지는 한 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나가는 그런 게 피레스 선수보다 좀 더 위력적이라고 한다면 피레스 선수는 그 정도의 스피드를 갖고 있지는 않은 대신 더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했던 선수거든요. 저는 피레스 선수가 오는 것이 아스날에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봤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렇죠. 성견 지명을 하신 거죠.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저는 이제 피레스 선수 이제 아스날 이전에 뭐 대표팀이랄지 클럽에서의 그 뛰는 모습도 좀 그때 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수면은 오히려 아스날에 잘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스날은 사실은 그때 잉글랜드 팀 치고는 상당히 좀 대륙 스타일의 축구를 하던 팀이잖아요. 해외 선수들도 많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오버마스 선수가 잉글리시 스타일에는 오히려 더 맞는 선수예요. 딱 뭔가 신체 능력을 다다다다 힘, 뭐 속도 이런 거에 맞게 됐으니까. 잉글랜드는 두 가지거든요. 다다다다 아니면 뻥.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맞아요. 그게 이제 꼭 나쁜 게 아니라 다이나믹하고 스펙테큘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장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축구인데 어쨌든 피레스 선수는 당시 아스날의 구성을 봤을 때는 꽤 괜찮은 영입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앙리 선수와 더불어서 아주 좋은 호흡을 뽐냈죠. 그리고 이제 거기 베르캄프 선수까지 있으니까 축구 도사가 이제 여러 명 있는 그런 스타일의 팀이 된 거죠, 아스날이. 그래서 어쨌든 피레스 선수가 스탯으로만 보면은 뭐 엄청나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축구는 참 잘하는 선수다. 네. 그래서 일단 앞에 놨고 그 바로 뒤가 마크 오버마스입니다. 오버마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버마스 선수보다 피레스 선수가 제가 하는 게 조금 더 다양하다는 말씀은 드렸지만 그렇다고 오버마스가 피레스보다 뭐 그렇게 떨어지는 선수냐? 그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그 90년대 중반 아약스와 네덜란드 대표팀에서의 오버마스 선수를 보신 분들은 오버마스 선수가 피레스보다 위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전혀 불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버마스 선수는 우리나라가 98 월드컵에 나가서 아주 안 좋은 참패를 당했잖아요. 0대5가 나왔을 때. 그때도 상산 조자룡 같았습니다. 아주 무서웠죠. 아주 무서웠습니다. 뭐 베르캄프 선수도 무서웠고 딴 선수들도 교체로 나오는 선수들도 다 무서웠지만 오버마스 선수도 굉장히 무서웠던 선수입니다. 근데 가진 툴은 피레스 선수가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약간 저거는 약간 취향 차이예요. 그럴 수 있을 오버마스 선수를 더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수가 베컴 선수입니다. 데이비드 베컴. 좀 낫죠. 어떻게 보면 저도 알아요. 베컴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더 위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근데 일단 피레스 그리고 오버마스 다음에 베컴. 향수를 좀 자극하는 이제 멤버들이긴 하네요. 베컴 선수가 저 밑에서 두 번째밖에 안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 저는 베컴 선수가 물론 지금 21세기 축구 역사의 아이콘 중에 한 명인 건 맞아요. 그리고 잉글랜드 축구 역사에선 더더욱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고 정말 상징이자 간판이자 뭐 얼굴이자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여기 들어온 것 자체만으로도 다 위대한 선수예요. 여기 안 훌륭한 선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는 베컴 가지고 축구할래, 피레스 가지고 축구할래 그러면은 피레스 가지고 저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베컴 선수가 물론 프리킥과 그 크로스 능력만 가지고 얘기하면 축구사 그 100여 년의 역사를 줄을 세워도 베컴 선수가 굉장히 상위권이죠. 굉장히가 아니라 거의 뭐 1, 2, 3등을 다툴 수 있어요. 베컴 선수가. 진짜 그 킥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엄청난 스페셜리스트. 그런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잉글랜드를 절대 내려치기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82년까지 서독을 응원하다가 그때는 서독하면 왠지 가깝고 축구 잘하는 선수들이 또 많았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냥 응원을 했었는데 토니 슈마커 골키퍼가 프랑스의 파트릭 바티스통의 이빨을 부러뜨리는데
퇴장을 안 당하고 심지어 골킥을 얻는 걸 보고 그때부터 제가 독일을 응원을 안 해요. 이건 좀 너무하다. 아, 너무 과하다. 너무 심하다. 이거는 아무리 승리가 좋아도 네. 그 VAR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 슈마커 골키퍼는 1년 출장 정지예요. 아, 너무 심한 폭력적 행위였어요. 네, 네. 진짜 그 공 안 보고 사람 보고 나가가지고 펀치를 입에다가 가격을 해가지고 그 5분 동안 실신해 있었다니까요. 바티스통 선수 큰일 나는 줄 알았던. 결말은 골킥이었다. 그래서 어느 팀을 응원할까 하다가 예전에는 요즘처럼 뭐 일주일에 수십 경기 유럽 축구를 보거나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간간히 지상파 TV에서 A매치 같은 건 해줬어요. 네. 그때 제가 본 경기 중에 하나가 잉글랜드가 8대0으로 터키를 이겼던 경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잉글랜드야 이게 브라질이야 뭐 그럴 정도로 네. 잘했는데 그때 이제 존 반스 선수도 사실은 거기서 좋아하게 됐고 제가 뭐 키건, 롭슨 이런 선수들을 보면서 잉글랜드 편이었어요 한동안. 그 워들, 뭐 시오로 선수 있을 때까지도 제가 잉글랜드 편을 많이 들었거든요. 게스코인, 리네커는 물론이고 그래서 잉글랜드를 절대 내려치기 하는 것이 아닌데 근데 이거는 있습니다. 잉글랜드가 사실은 그 이른바 그 베컴 내지는 뭐 스램제 이런 제너레이션에서 성적이 안 났던 가장 큰 이유가 킥에 의존하는 선수들이 여러 명이 모여 있으면 일단 여기서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원 장악입니다. 네, 잡으면은 킥을 주무기로 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이제 플러스 수비는 그럼 또 누가 하느냐. 아니 물론 이게 그렇다고 뭐 제라드는 뭐 킥 위주로만 하느냐 스콜스는 킥 위주로만 하느냐 그건 아니죠. 램파드 선수도 마찬가지고 다른 재능들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렇게 베컴까지 4명을 모아놓으면 더 잘할 것도 같은데 뭔가 좀 흐름이 좀 밀리고 이런 게 왠지 많았잖아요. 그런 거를 잉글랜드가 좀 장시간 겪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잉글랜드의 암흑기로 좀 이어진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잉글랜드는 정말 요즘 선수들이 제일 강하다고 생각해요. 좀 다양한 특성을 지닌 선수들이 많이 있고 여기에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프리미어리그에 또 명장들이 많이 외국인 감독들이 많이 옴으로 해서 지금은 다 전술적으로도 잉글랜드 선수들이 훨씬 더 조화롭게 그때보다 깨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잉글랜드를 편든 세월이 꽤 길어요. 그러니까 15년 이상 잉글랜드를 응원했어요, 제가. 한 유로 2000 정도까지. 그래서 잉글랜드를 일부러 뭐 내려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베컴 선수가 지니고 있는 엄청난 역대급 장점을 저도 알지만 피레스 데리고 축구할래 베컴 데리고 축구할래 그러면은 저는 피레스 쪽을 선택하는 이유는 피레스 선수가 예를 들어 우리 팀에 여러 명이다. 베컴 선수가 여러 명이다 했을 때 피레스 선수 쪽이 더 확률 높은 축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레스, 오버마스 그리고 베컴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A가 앙헬 디 마리아 선수. 앙헬 디 마리아. 앙헬 디 마리아 선수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범용성도 있고 또 아르헨티나 축구 역사에서는 꼭 잊을 수 없는 장면마다 등장하고 큰 경기 크러치 능력이 좋죠.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그랬으니까. 코파 아메리카 그리고 월드컵까지 그런 선수이고 다만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는 커리어 전체로 보면 기복이 좀 있죠. 항상 잘했던 건 아니고 그리고 요즘은 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 전에도 시즌 중에 보더라도 뭐 잘하는 경기와 못하는 경기들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죠. 레알 빨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디마리아는 가진 툴 자체는 참 많은데 말씀하셨던 기복이 이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좀 무리가 된 이유가 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엔 중간 티어로 오겠습니다. A 플러스로 갑니다. 자르 선수. 아자르 A 플러스. 그래도 잘했던 그 잉글리쉬 리그의 챔피언이었던 시절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사진만 보더라도 첼시 시절입니다 지금. 뭐 저기다가 하얀 옷 입혀놓은 레알 팬분들이 얼마나 기분 언짢겠어요. 릴 시절로 갈까요? 릴 때도 뭐 잘하긴 했어요. 엄청 잘했죠. 릴에서 엄청 잘해서 거기서 프랑스 리그에서 정말 탑이죠. 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첼시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아자르 선수가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저기다 드렸습니다. 역시 그런데 그 선수의 고점. 그러니까 고점대로 정말 레알 가서도 좀 더 했으면 저보다 위로 갈 수도 있었어요. 충분히 위로 가죠. 갈 수 있었는데. 어쩌면 첼시 때는 더 위였을 수 있지만 레알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공격수 할 때도 저는 케인 선수나 그리즈만 선수는 보면 볼수록 가면 갈수록 평가가 오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자르 선수는 이제 이런 식이면은 이제 여기서 앞으로는 더 내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여전히 이제 어쨌든 선수 커리어는 진행 중이니까. 그러니까 물론 제가 항상 얘기하죠. 평론가들은 대체로 고점을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너무 저점이 심각하면
그거는 마이너스 요인이 돼요. 네. 예, 알게 모르게 그거는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자르 선수는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어쨌든 이 이상으로 이제는 가기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이 라이언 긱스입니다. 라이언 긱스. 네. 긱스 선수는 90년대 초반에 우리가 보통 맨유의 혁명, 그 퍼거슨의 리빌딩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긱스, 베컴, 네빌 브라더스, 스콜스, 니키 버트 이런 선수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는 나이도 좀 긱스가 제일 많지만 데뷔 자체와 스타덤에 오른 거 자체가 좀 다릅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90년대 중반쯤 돼서 이제 마크 휴즈, 포린스, 안드레이 칸첼스키스 이런 선수들이 나가면서 이제 중용이 된 거고 네. 긱스 선수는 이미 칸토나 슈마이켈, 로이킨 등과 더불어서 90년대 초반부터 뛰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이미 발롱도르 순위 안에 들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포디엄까지는 아니지만 긱스 선수는 이미 다른 맨유의 그 비슷한 세대 스타들보다는 월등히 앞서서 평가를 받았고 월등히 먼저 평가를 받았고 그 시대에 이미 어린 선수로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예요.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트래블까지 계속 올라가는 그 상승세 과정에 있어서 뭐 슈마이켈, 로이킨의 역할도 컸지만 라이언 긱스의 역할은 저는 지대했다고 봐요. 네. 네. 일찍이 먼저 주목을 받았을 정도면 역시 가진 재능이 남달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긱스 선수가 뭐 도덕성 뭐 불미스러운 그런 거를 떠나서 네. 사실은 아까 그 오버마스 선수 넣어주기는 했는데 거기도 약간 좀 이슈가 있죠. 요즘에. 약간이 아니에요. 네. 근자에 이제 그 구단 이제 구단 행정가가 네. 되면서 엄청나게 불미스러운 네. 일을 저질러서 사실은 그래도 긱스가 있으니까 넣어주자. 우리가 평가할 때 뭐 도덕성을 여기 중요하게 도덕성 점수는 여기 도덕성이면 가만히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긱스 선수는 남다른 천재성을 그 맨유 제너레이션에서도 지녔던 선수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이 긱스의 웨일스 후배인 베일입니다. 가레스 베일. 네. 네. 특정 시점의 폭발력이 베일 선수가 좋기는 한데 네. 약간 아자르 원리에 의해서 이 이상은 못 주겠어요. 레알 마드리드 시절 때도 이제 베일이 잘했던 시기도 있으나 역시 아쉬웠던 시기, 실망을 준 시기, 못 뛰었던 시기도 있다는 점. 레알 팬들은 베일 선수에게 땡큐한 순간들이 있죠. 그럼요. 베일 선수는 그야말로 더 모먼트들이 있습니다. 네. 레알을 살려주고 레알의 트로피를 안겨주고 그랬던 순간들이 있고 뭐 그러니까 레알 커리어가 전부 다 망친 건 아니에요. 네. 잘한 중간중간에 시즌들도 있는데 그래도 골프를 너무 우선시했고 마음이 있대. 뭐 연령이나 모든 걸 봤을 때는 물론 부상 같은 게 좀 있기는 했지만 긱스 선수도 사실은 부상은 많았거든요. 긱스 선수도 아까 오버마스 선수처럼 사실은 그 부상으로 인해서 사실은 회속 드리블의 능력을 또 상당 부분 잃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긱스는 엄청나게 나중에 자신이 하지 않았던 플레이까지 이제 그런 포지션까지 소화해 가면서 어쨌든 재능을 계속 그래서 보여준 반면 지속성은 긱스가 훨씬 뛰어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제 모드리치 같은 선수 혹은 뭐 레반도프스키 같은 선수 이런 선수들은 사실은 그 장구한 꾸준함을 우리가 높이 쌓아줘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고점도 고점이지만 그런데 아자르나 베일은 고점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적지 않은 짧지 않은 기간에 그 말 안 되는 저조함. 그거를 높이 사야 된다고 할지 이거는 어쨌든 그 고려를 좀 해야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베일은 여기가 한계. 네. 그리고 베일 선수 다음은 역시 좀 메이저 대회에 부상으로 참여를 못한 기록들이 아쉽긴 하지만 마르코 로이스 선수를 저는 요 티어 정도에는 넣어주고 싶어요. 근데 로이스도 사실 부상에 따른 너무 아쉬운 이슈만 제외하면 가진 재능과 파괴력은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2014 이제 독일이 성공했던 그 월드컵에서 정말 로이스 선수가 잘할 수 있었는데 너무도 아쉽게도 이제 그 독일의 성공을 함께하지 못했었고, 부상으로. 그 다음에 2년 후에 유로에서도 또 마찬가지 상황이 됐고, 2018년에 좀 나왔는데 그때는 대한민국에게 졌어요. 로이스 선수가 그런 대표팀에서의 어떤 불운과는 별개로 메넨글라트 바흐 때부터 2014 월드컵 뭐 직전까지 그런 정도에 보여준 이 선수의 그 아주 센스 넘치고 효율적인 발재간, 드리블, 킥 능력, 연계 능력 이런 거는 굉장히 이건 종합적으로 아주 우수한 윙어 내지 공격형 미드필더의 아주 결정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엄청나게 화려한 걸로 따지면은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 덜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그럼 절묘한 재간이 없냐 하면 절대 그게 아니고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도 골, 어시스트 할 것 없이 아주 고르게 좋았었고 파괴력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로이스 선수가 여기 정도는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상이 아니었다면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로이스 다음으로는
알렉시스 산체스. 알렉시스 네. 산체스.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욕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로이스, 산체스, 피레스 뭐 다 베컴보다 앞이잖아요. 네. 산체스가 이 아래에 있는 선수들보다 위가 맞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물론 산체스 선수도 이제 맨유 시절부터 그 뭐죠? 꼭 77억 7억 원이죠. 7억 원. 예.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바르셀로나에서는 사실은 매업 상황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르셀로나의 그 화려한 멤버에서는 약간 로테이션 내지는 조연급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자신이 왕성했던 시절 그리고 자신에게 팀의 운명이 걸려 있었던 그런 에이스로서 뭔가를 지배해야 되는 그 시기에는 능력이 저는 있는 선수라고 봐요. 어쨌든 아스날에서 뛸 때도 정말 주역으로서 역할을 잘해줬던 선수였잖아요. 네, 그리고 칠레 대표팀에서도 비달 선수도 있지만 또 비달과는 다른 역할로서 산체스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했고 산체스 선수가 이제 본인이 정말 좋았던 시절에 자기가 전권을 행사하면서 경기를 운영했을 때는 왕의 자질이 있다. 네, 다재다능하다. 네, 왕의 자질이 있고 위력적이다. 네, 여기까지 산체스 살펴봤고요. 그 다음이 이명철 의원께서 설명해 주시죠. 사디오 마네 선수. 마네. 네. 사실 저는 역시 이 마네와 살라가 어느 픽을 받는지가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 마네 선수 뭐 잘한 거 좀 설명해 주시죠. 마네는 전 신체 능력이 아주 좀 좋은 선수고 그리고 역시 현대 축구에서 필요로 하는 압박과 활동량 이런 부분들이 아주 뛰어난 선수는 맞는데 근데 중간중간 마네도 사실 기복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결정력과 같은 부분은 사실 기복이 좀 따라왔던 시기들이 있었죠. 결국은 그런 게 지금 나이가 조금 돼서 타리그 타팀으로 이적을 하니까 그게 좀 붉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누구보다도 참 압도적인 신체 능력을 지닌 선수는 맞다. 근데 이 자리에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영리함이나 혹은 꾸준함에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서 사실 이 마네는 약간의 아쉬움은 좀 있는 선수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프리미어리그 건너와서의 그 좋았던 시즌들 있잖아요. 네. 그거의 어떤 고점을 고려하면 요 정도 티어는 그래도 뭐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마네보다 살라를 더 위로 봅니다. 살라는 당연히 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대로라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네 선수가 요 중간 정도에는 올만도 하죠.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 어쨌든 가서 잘했다면은 또 평가가 올라갈 수 있었겠지만 그렇죠. 너무 그 한 시즌 동안에 바이에른까지 가서도 계속 잘했잖아요. 네, 그러면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산체스는 무조건 떨구고요. 로이스도 잘하면 떨굴 가능성도 있어요. 네. 베일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데 어쨌든 요 A 플러스의 그냥 턱걸이 정도는 제가 시켜주고 싶은 폭발력과 파괴력을 한동안은 보여줬다. 라는 생각에서 여기다 넣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자르는 부상이 있었던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자르가 보여준 그 차원과 마네가 보여준 차원은 고점끼리 비교해도 아자르는 잉글랜드 리그의 챔피언처럼 보였다니까요. 네. 근데 마네는 챔피언까지는 그 옆에 또 살라시도 있고 마네는 챔피언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마네까지 살펴봤고요. 네. 자, A 더블 플러스 나왔죠. 이제 위로 가는군요. 네. 네이마르. A++의 최상단이죠. 자, 일단 넣겠습니다. 루이스 피구. 네. 모하메드 살라. 살라. A++로 살라. 네. 프랑크 리베리. 네. 아르연 로번. 자, 여기서 임 의원님 좀 써먹겠습니다. 네네. 살라 선수가 리베리 로번 선수 앞에 있는 거를 한번 평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의 마음을 한번 읽어주시죠.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사실 평가가 갈릴 수는 있을 거예요. 취향에 따라서. 리베리나 로번에 대해서는. 왜냐면 저는 이 두 선수보다도 살라가 위에 있을 줄은 사실 몰랐는데. 진짜요? 네. 특히 리베리보다는 위에 있을 줄 몰랐어요. 로번은 뭐 그런다 치더라도. 근데 살라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라가 가진 장점은 그냥 저는 이 선수가 있는 것만으로 경기 영향력은 충분히 다 가져진다고 생각해요. 윙포워드인데도 불구하고 경합 능력, 볼 간수 능력, 키패스 능력까지 좀 겸비한 선수고 그리고 드리블 능력까지도 예전보다는 요즘에 드리블을 보여줄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드리블을 보여줄 때 이 선수의 키핑 능력과 상대를 제쳐내는 솜씨는 살라 선수가 굉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 선수는 항상 잘하는데 그중에서도 유달리 잘했던 시즌들이 있어서 2017-18 시즌과 2021-22 시즌의 전반기가 이제 주목을 받는 거지 그 시즌 제외한 시기들이 못했던 게 아니에요. 그 시기들도 웬만한 선수보다는 잘했고 웬만한 선수보다는 압도적인 무게들을 다양하게 지니고 있다는 걸 보여준 선수가 살라다. 여기에 득점력까지 꾸준한 점을 생각했을 때 살라는 A++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베리 로번을 보통 이제 드리블에다 마술사들이라고 우리가 간주하잖아요. 살라 선수 드리블도 대단히 우수하죠. 우수하죠. 저 그거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리베리 선수는 특히 또 플레이메이커 기질도 상당히 많은 선수고 로번 선수는 또
사실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매크로 같은 드리블이긴 하지만 네. 그 드리블이 정말 긴 시간 동안 계속 먹히잖아요. 네. 비슷하게 하는데도 다 못 막아요. 그거를. 확실한 무기라고 볼 수 네. 있죠. 게다가 스피드 차원에서는 사실은 로번 선수가 뭔가 그 윙어로서의 뭔가 날 것 같은 능력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리베리보다도 위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윙어로서의 날 것의 능력은 로번이 더 위인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리베리의 센스가 그것을 조금 더 덮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리베리를 제가 살짝 앞에 놓긴 했지만 어떤 아마 해외 평론가들은 전 해외 칼럼도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로번을 앞에 놓으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도 사실 리베리가 로번보다 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취향차죠. 취향차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스털링 뭐 말해서 이럴 때도 스털링이 날 것으로는 조금 더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정말 그 윙어에 충실한 그런 역할에서의 그 날 것의 능력을 봤을 때는 로번을 위로 두시는 분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종합적인 축구력을 봤을 때는 역시 리베리 선수가 조금 앞서는 게 맞지 않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임 의원님께 질문하고 싶은 거. 살라 선수의 종합적인 축구력은 어떻습니까? 살라 선수의 종합적인 축구력은 아주 좋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 선수도 웬만하면 약점이 없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살라 선수도 절묘한 그 제치고 이런 장면들 많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팀이 살라에게 드리블할 수 있는 공간을 잘 안 줘요. 오히려 살라한테는 계속 공을 가지고 키핑하면서 두세 명 정도 살라 쪽으로 수비가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팀은 그럴 때 살라 선수의 드리블을 극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클롭이 전술을 짜주기보다는 살라의 드리블 능력이 잘 안 나오더라도 가지고 있는 드리블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더라도 오히려 살라가 그렇게 수비 3명, 4명을 끌어주고 버텨주는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다른 선수들이 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를 전술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죠. 거기에 뭐 마네 선수도 해봤지만은 살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들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최종적인 공격 포인트 생산에 있어서는 리베리 로번을 오히려 능가하죠. 물론 이제 리베리 로번 선수는 항상 이 선수들은 반 시즌 이하로 뛰는 막 그런 시즌들이 빈번한 선수들이라서 풀 시즌 뛰는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아주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살라 선수가 특히 리버풀에 입성한 이후에 보여준 이 일정 기간 동안에 이 공격 포인트 생산은 엄청난 거 아닌가요? 철강왕이기도 하고요. 진짜 그렇죠. 안 다쳐요. 안 다치고 매경기 꾸준하고 공격 포인트도 확실하고. 그래서 리베리 로번과의 문제가 걸리는데 저는 이제는 살라 선수가 백지 반의 반장 정도 앞에다 놔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리베리 로번의 여태까지의 업적과 재능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리베리 선수는 정말 발롱도르도 진짜 아깝게 놓쳤던 선수고 뭐 로번 선수는 네덜란드 대표팀 그렇게까지 멤버 좋지도 않은데 그거를 막 이끌었던 선수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로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로번 선수, 리베리 선수의 제가 업적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살라 선수가 저기 들어가도 저는 이제는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한 두어 해 전에 했으면 그러면은 살라가 저기서는 뒤로 갔죠. 밀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저는 물론 이집트라는 그런 또 약간의 핸디캡 심지어 그 마네 선수의 세네갈을 계속 넘지 못했잖아요. 이집트가. 그 아쉬움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살라 선수 굉장히 좋게 평가합니다. 그 이 부분도 궁금한데 네이마르와 피구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듣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은 설명은 필요 없는데 네이마르 선수는 사실은 그 위로 갈 수도 있는데 알재능만 보면은 갈 수 있다고 봐요. 갈 수 있다고 보나 지난번 회차에서 질라탄이라든가 이런 아드리아누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말씀드릴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끝까지 보여주지는 않은 듯한 느낌이 있는 선수들. 네이마르 선수도 약간 불운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평가고요. 피구 선수는 그냥 저 정도 있으면 딱 적절합니다. 정말 위대한 선수고 정말 많은 역량을 지니고 있는 선수예요. 이 선수도 다재다능하다. 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이 이후에 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명의 선수만 남아있죠. S 호날두 호나우지뉴. 호날두와 호나우지뉴. 이렇게 두 선수입니다. 그렇게 뭐 설명 많이 필요합니까? 크게 설명은 필요 없고요. 호나우지뉴 선수가 호날두 선수를 특정 시점에서는 앞섭니다. 특정 시점에서. 특정 시점에서 그랬던 시기가 있었죠. 당연히 앞섭니다. 잇몸 보이던 시기. 호나우지뉴 선수 정말 좋았을 때는 제가 뭐 메시와 똑같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메시의 비견될 선수다. 메시, 그러니까 정말 어떤 특정 경기 한두 개만 놓고 보면, 메시보다 더 위력적인가?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선수가 지구상에 몇 명 없어요. 기술의 현란함이 너무 돋보이는 선수니까. 네, 그러니까 호나우 진유라든가 지난번에 나왔죠. 호나우 두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궁극적으로는 메시의 차원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정말 그 이 선수들 잘했던 진짜 그 기념비적인 경기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뽑아서 딱 가져오면 야 이거는 뭐 메시 뺨치는구만. 그렇게 느껴지는 경기들을 한 경기라도 만드는 선수가 흔치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호나우 진유 선수는 그거를 해내는 정말 소수의 선수 중에 하나죠. 네. 메시의 느낌을 주는 경기에 따라서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역시 호나우 진유 선수도 그 후배 네이마르 선수와 좀 유사하게도 가진 거를 다 끌어내고 충분히 드러내고 물러간 선수는 아니죠. 그럼 왜 고점 중시하신다면서 호나우 진유 선수는 왜 고점으로 따지면 그러면은 뭐 메시와 동렬이나 뭐 호날두 선수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물론 고점을 중요시 생각하는 팩터이기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또. 고점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는 아니고 고점 이외에도 부상 빈도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선수의 저점도 봐야 되고 그리고 저점의 시간이 얼마나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는지도 봐야 되고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고점이 중요하긴 하지만 아까 아자르, 베일 뭐 이런 선수들을 말씀드렸을 때 얘기를 했지만 그게 100%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의 머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저에게 얼마나 또 놀라움을 줬느냐라는 팩터도 있고 고점에서 이 선수가 해낼 수 있는 퍼포먼스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그럴 있거든요.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느냐 하면 그거는 아니고 저의 뇌리 안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또 믹스가 돼요. 그리고 어떤 선수들은 장구한 커리어의 어떤 그 꾸준함을 높이 사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제가 스탯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지만 특히 이제 공격수 같은 경우인데 스탯을 또 영 무시하진 않아요. 제가 300골 400골 넣은 거를 딴거리 무시할 수가 있냐.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는 이 선수가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중시하는 팩터들이 있지만 그 팩터가 전부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호날두 선수의 그 윙어로서의 고점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특정 시즌 특정 경기들에서는 호나우 진유 선수가 앞설 수 있지만 호날두 선수를 그런데 호날두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그 고점의 레벨이 윙어로 뛸 당시에 그렇게 뭐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 엄청나게 우수한 윙 포워드 자원이었잖아요. 우리는 헛다리 가지고 호날두 선수 어렸을 때 약간 뭐 놀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때는 저 그런 것도 있었어요. 혼자우도 그런 게 왜 그러냐면 또 이제 우리 박지성 선수와 이제 연관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호날두 선수 뭐 긱스 선수 나니 선수 우리 팬분들한테는 조금 혼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날두 선수가 그 어렸을 때부터 보여준 그 다이나믹한 그 윙어로서의 능력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득점력까지 갈수록 겸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호날두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와서 첫 경기 맨유 데뷔전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첫 경기부터 이거는 될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걸 보여줬죠. 물론 그 시즌 뭐 그 다음 시즌 정말 바로 정말 월드 클래스까지 된 건 아니지만 그 호날두 선수가 정말 데뷔전부터 보여준 그 윙어로서의 파괴력과 그 잠재성은 첫 경기부터 대단했어요. 그래서 저는 호날두 선수가 특히 이제 윙어로서의 다이나믹함을 갖추고 뛰던 시절에는 고점 자체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호나우 진유처럼 외계인 고점이라 보긴 어렵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여기에 호날두 선수는 아시다시피 그 이후의 커리어에서 우리가 호나우 진유보다는 높이 평가해야 되는 팩터들이 많이 있죠. 지속성도 그렇고. 그래서 저기서는 호날두가 호나우 진유보다는 조금 앞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헤븐. 메시까지. 헤븐에는 메시가 있는데 설명 생략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정말 경쟁이 쟁쟁했던 윙포워드 티어 메이커 시간 이제 한준현님과 맞춰봤습니다. 한준현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취향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면서 티어 메이커 윙포워드 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